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3일 수요일 밤 9시 6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 다시 상승 마감을 했죠. 사실 오늘은 이제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풋옵션 시가가 조금 좀 더럽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세력들이 이 지수를 그만 올리고 아래쪽으로 좀 누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더라면은 아침에 풋옵션을 이렇게 죽여놓진 않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가가 이 아무 풋옵션이나 보시면 되는데 이 최소한 살려줄 거면은 어제에 거래됐던 이 내에서 시가를 만들어냈을 거란 말이죠. 특히 몸통 내에서 만들어냈을 거예요. 만약에 얘네 의지가 있으면은. 근데 오늘 보시면 시가가 벌써 어제의 저가를 붕괴시키면서 시작했죠. 이 얘기는 뭐다? 오늘 그냥 시작부터 상방 세력이 굉장히 우세한 그림이다 라는 거를 이제 풋옵션 시가로 사실 말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역시나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그렇다고 야 오늘도 올랐으니까 이제는 또 폭등이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계속 그렇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은 바뀐 게 없는데 모든 시세는 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4%대 상승 나왔으면 다음번엔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면서 뭐다? 다음번에 이제 8%대 시세를 봐야 되는 건데 솔직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8%급 시세를 보기가 이게 쉽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초대박 시세를 주려면은 이게 뭐예요? 8% 시세 준다는 얘기는 이제 콜옵션이 또 다시 이렇게 초대박이 난다는 건데 콜옵션이 대박이 날려면 옵션들이 싸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대박이 난다라는 거는 뭐가 값이 싼 상태에서 샀다가 이제 그게 비싸지는 게 초대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옵션 대박이 나기에는 지금 옵션들이 전혀 싸지가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비싸요. 예를 들면은 지금 양합 같은 걸 보시면 이제 다음 주가 만기주잖아요. 다음 주가 만기주인데 이제 오늘 며칠이냐? 오늘이 2월 3일이고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라서 현재 6거래일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만기일까지 6거래일 맞나? 하여튼 몇 거래일 안 남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직도 이게 양합이 13이에요. 14에 가깝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꾸역꾸역 보내자면 보내버릴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좀 더 비싸가지고 여기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시세를 막 주는 건 좀 힘들지 않지 않겠냐. 물론 지금 이제 오늘까지 상승 마감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해석은 조금 더 오를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오른다 하더라도 또 옛날처럼 그렇게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못 오른다면은 그렇게 힘이 없다라면 탄력적으로 오를 만한 힘이 없다라는 얘기는 어쩌면은 고점에 대해서 어쩌면 이 고점 부근의 저항을 잘 못 넘어가고 여기를 못 넘어가고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뭐 조심스럽게 추측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오늘 상승 마감했으니까 조금 더 오르겠구나. 일단 417, 430 박스권 안에 있고 박스권 안에서 일단 430을 향해서 내일 달려가 보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생각 없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 솔직히 그런 어떤 좀 그런 시나리오는 아직까지 계속 없는 상태고요. 뭐 고버스 이런 거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똑같죠. 뭐 2040원에 대한 지지력이 그나마 어떤 매집의 기준인데 2000원 오늘 55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죽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좀비가 됐습니다. 지금 딱 좀비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어떤 지지력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도 지수가 상승 마감했으니까 내일도 조금 더 오를 수 있겠구나. 430 부근까지 뭐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길고 짧은 건 내봐야 되니까 2040원 내일 곧버스 뭐 지지하는지 어쩌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인버스는 아직 그죠? 이 보시다시피 이 오늘 지지력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됐죠. 오히려 위쪽에서 저항만 확인하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별로 분위기는 안 좋고요. 뭐 이런 모습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도 뭐 맨날 체크하는 거니까 보는데 환율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런 식으로 이 갭을 메꾸러 갈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오늘 또 아랫골이 장중에 약간 좀 이제
밀렸다가 다시 반등시켜주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 잘 모르겠어요. 과연 이 갭을 메꾸긴 할까? 뭐 이거 안 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달러 선물이 단기 고점 만들어내면서 살짝 환율이 밀리고 그런 와중에 보시다시피 주식시장은 살짝 고점을 테스트하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는 하도 많이 해서 이제 그만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슈가 하나 나왔죠. 오늘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공매도 금지는 연장되는데 5월 3일부터 해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지수에 대한 그런 종목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당연히 이것 때문에라도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져 가지고 아마 뭐 내일은 조금 더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 정도 해봅니다만은 일단 오늘 밤 미국이 어떻게 되나 또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밤에 이제 쌍고점을 테스트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한국이 마감한 것처럼 오늘 코스피가 마감한 것처럼 그렇게 좀 더 위쪽으로 오픈된 모양을 만들어내면서 마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밀리면서 쌍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뚜껑 까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간 뭐 이런 소식이 있답니다. 참고하시고 5월달부터 재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하여튼 이런 정책들이 어떤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좀 정치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좀 들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이런 거 좀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뭐 이 정도 이슈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뭐 요즘 시장에 관해서 특별히 뭐 여러분들께 뭐 드릴 말씀 같은 건 없어요. 왜냐면 뭐 맨날 보고 있고, 뭐 보시다시피 박스권 안에 와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변동성 지수도 뭐 너무, 그러니까 옵션이 너무 비싸서 위아래로 좀 움직이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 그러니까 마라톤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두꺼운 잠바를 입고 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막 팔다리가 걸거치고 뛰는데 막 뭐가 어깨가 걸리고 이렇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상황이라 제가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요즘 이제 책 보고 있는 내용, 제가 달러의 부활 책 보고 있는데 거기서 봤던 내용들하고, 또 그리고 오늘 뭐 여러분들 리플들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뭐 같이 공유해보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뭐 그런 이야기나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요. 제가 아직 이제 답글은 안 달아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리플들 중에서,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지? 권혁길님의 리플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장이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은 많이 틀렸구나라는 관점의 변화가 생겼다. 그죠? 그러니까, 이분 리플은 여러분들이 직접 자세히 보기 눌러갖고 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아무튼 여기와 관련해서 뭐 저분의 의견이 뭐 딱 틀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저분의 어떤 이야기를 어떤 주제를 삼아갖고 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는 건데, 사실 경제와 주식시장은 연관이 있죠. 그죠? 장기적으로는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간혹 가다가 지멋대로 따로따로 가서 그렇지,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저분이 말씀하신 거는, 경기가 안 좋다고 주식시장이 뭐 떨어지는 건 아니다. 내가 약간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좀 고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 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경제하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경제가 안 좋다면은 주식시장도 당연히 안 좋은 것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제 좀 구체적인 숫자를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tradingview.com에서 여기 종목 찾는 거 보면 경제라는 탭이 있습니다. 경제 눌러보시면 여기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M2, M1, Fed Funds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첩시켜 놓고 한번 시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재밌는 어떤 상관관계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분의 리플 내용과 제가 요즘에 책 보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트레이딩뷰닷컴에서 봤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아무튼 좀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경제가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좋다, 느낌으로 안 좋다가 아니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제가 알기로는 2분기 이상의 연속적인 GDP 감소가 일어나는 게 경기 침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요건 참고로 이제 미국 GDP를 띄워놓은 거예요. 1948년 자료 붙어 있네요. 48년부터 이제 오늘날까지 GDP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경제가 좋다 안 좋다는 결과적으로 이 GDP라는 데이터 안에 다 들어있겠죠? 경제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GDP의 성장 속도가 빠를 거고, 경제가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GDP가 이렇게 몇 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을 할 거고요. 그죠? 몇 달 연속으로, 그죠? 이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경제가 불황인지 호황인지 어쨌든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과거엔 이랬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의 이제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빨간색 선 띄워놓은 건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를 대표지수로 봐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단지 데이터를 오래전 거부터 제공을 해줘가지고 제가 다우지수를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또 데이터가 잘 안 보이죠. 워낙 오래전 역사하고 워낙 작은 숫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숫자까지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고 로그로 갖다 놓고 보면 조금 좀 현실적인 면들이 좀 더 자세히 보이게 됩니다. 로그로 바꿨다는 얘기는 이제 상승률까지 고려해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 GDP와 다우지수를 1948년부터 띄워놓은 건데, 가만히 보시면은 이렇게 GDP가 움찔움찔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여기 시작하자마자 요 구간, GDP가 움찔움찔하던 구간, 뭐 요런 구간들, 파란색이 GDP죠. 요런 구간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 속도가 좀 둔화되는 순간, 요런 때도 있고, 요런 때도 있고, 아니면 대놓고 봤을 때 이렇게 GDP가 확 꺾이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지금 이제 대충 여러분과 눈으로 봤을 때 GDP가 좀 꼬불꼬불해지는, GDP가 쫙 펴지지 않고 좀 꼬불꼬불해지거나 꺾이는 구간들을 좀 동그라미 쳐놓은 건데, 이런 구간들의 주식시장 성과는 어쨌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막 폭락하고 막 그러진 않더라도 최소한 이런 구간에서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많이 둔화가 되거나 주식시장이 잠시 조정이라도 나타납니다. 아니면 뭐 기간 조정이라도 나타나죠. 최소한 뭐 그런 구간에서, 그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GDP가 쭉 펴지지 못하고 짜글짜글한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폭등하는 거는 좀 찾아볼 수가 없다.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이거를 놓고 한번 직접 이렇게 크게 확대해 보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사례가 지금 최근에 이 보시면 GDP가 로그 차트로 봤는데도 1948년부터 해서 로그 차트로 봤는데도 GDP가 지금 눈에 띄게 파란색 선이 팍 한번 V자가 지금 그려지고 있잖아요. 팍 꺾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주식시장이 겁나게 폭등을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나 특별한 상황이고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래요. 이번 거를 경험으로 삼아서 경제가 안 좋다고 무조건 뭐 주식시장이 뭐 하락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점도 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번이 독특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전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여기서 뭘 주장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정상으로 회귀할 거다라는 게 이제 뭐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뭐가 짜글짜글했던 이런 구간에서 주식시장 성과가 좋았던 적은 없는데 지금은 짜글짜글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막 튀어오르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 기왕 이런 얘기 한 김에 좀 몇 가지 지표를 좀 더 좀 중첩시켜 놓고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석하실 때 이런 것들 많이 해서 보세요. 많이 중첩시켜서 보시면 좋아요. 뭐 금리하고 환율 정도 같은 거 중첩시켜 놓고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이번에 띄워놓은 약간 연한 파란색 선, 요거는 이제 미국 기준금리거든요. 미국 기준금리를 놓고도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제가 폴 볼커 80년대 연준 의장이 쓴 책을 읽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요때가 미국
기준금리가 가장 높았던 때였죠. 이때가 언제냐면 80년대, 80년, 81년도 뭐 이때쯤 미국 기준금리가 뭐 17%, 20% 부근까지 갔었습니다. 보이시죠? 하여튼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지우고요. 하여튼 요 구간이 가장 기준금리가 높았던 때다. 가만 보시면 그렇죠. 이게 로그 차트로 보니까 좀 잘 보이는데 GDP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 이때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았어야 됐고, 뭐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미국 GDP는 가만 보시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47년부터 해가지고 한 81년 요때까지는 초고속 성장을 했었죠. 보시면은 다른 거 잘 안 보이니까 좀 잠깐 좀 지워 놓을게요. 자, 이게 미국 GDP인데 가만히 보시면 기울기가 유달리 가팔라지는 때가 있어요. 그죠? 연필로 그려볼까요? 여기서부터 약간 요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좀 가팔라져요.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 좀 가팔라지는 겁니다. 좀 가팔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해서 갑자기 이제 그 기울기가 좀 얕아지죠. 그러니까 80년대까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요렇게 오르다가 요렇게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보다 2008년 금융위기 들어서 이 기울기가 한 번 더 꺾였다라는 겁니다. 요건 오바해서 제가 그린 거고, 아무튼 모양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하고 이제 미국 기준금리를 한번 이렇게 같이 좀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딱 그래요. 여기 81년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 속도가 약간 둔화가 되는데 이 구간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슬슬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고 이때부터 해서 금리가 계속 내려서 지금은 0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아주 간단한 논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80년대 시장의 문제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였는데 이때는 양적 완화 이런 것도 없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왜 있었을까요? 경제가 워낙 빠르게 성장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있었다고 지금 와서 아주 쉽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요거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최근에는 경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지 않았습니까? 딱 보면 아시겠죠? 80년대 증가 속도하고 최근의 증가 속도하고 완전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요즘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경제 성장이 낮아지니까 인플레이션도 없고 인플레이션 없으니까 금리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약간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슬슬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하나도 없었으니까 연준 의장은 이거 양적 완화를 아무리 해도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네? 그럼 유동성을 더욱더 강하게 풀어야지라고 해서 확 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증가하지 않던 인플레이션이 이제 슬슬 증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돈을 하도 많이 풀어놔가지고. 근데 이렇게 경제 성장 속도는 돈을 품에도 불구하고 옛날 같지 않은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연준 의장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스태그플레이션 되는 거겠죠. 뭐 요런 생각 정도 좀 한 가지 해봤고요. 그러니까 뭐다 앞으로 하여튼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기는 이래저래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옛날 쭉 이렇게 역사를 놓고 보니까 확실히 경제 성장이 빨라야지 뭐 금리도 올리고 인플레이션도 생겨나고 이런 건데 요즘 왜 이리 인플레이션이 없을까? 경제 성장 속도가 느리구나.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없구나. 근데 지금 연준에서 돈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생겨난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70년대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오일 쇼크 요런 이야기 요런 때 있었던 일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요런 생각 좀 해봤어요. 그 GDP하고 기준금리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고요. 뭐 옛날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우 지수하고 주식 지수하고 이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하고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보시면요. 옛날에도 금리 인상했을 때 통상적으로 주식시장 성과가 좋았고, 물론 그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이 좀 안 좋아졌었죠. 네, 금리 인상 이후에 안 좋아졌었고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는 그 80년대까지 결과적으로 요 구간에서는 금리가 높던 요 구간에서 너무 뜨거운 성장을 했던 거고, 알고 보니 80년대부터 해가지고 한 200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골디락스 같은 상황이었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성장의 늪에 좀 빠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일단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놓고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궁금하신 분들이 아니고 탐구에 대한 학습에 대한 열의가 더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달러 인덱스 같은 거 함께 더 추가해 갖고 달러의 가치하고 뭐 주식시장 뭐 GDP하고 금리하고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시면은 어떤 재밌는 통찰력을 얻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도 뭐 조금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은 벌써 막 강아지 더워갖고 막 나가려고 그러시는 거 보이시죠? 아직 안 내려주고 달러 인덱스나 환율 같은 거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고, 원래 이거를 따로 영상을 한 편 빼서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오늘 딱히 뭐 주제가 없는 것 같길래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강아지 좀 내려주고요. 그래서 아무튼 달러 인덱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하고 뭐 원화하고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오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올라오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요. 달러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2거래일째 좀 비교적 튼튼하게 이 주변에서 어떤 지지력을 다지고 있다는 게 좀 제가 봤을 때 특징적인 면인 것 같아요. 91, 그죠? 91 부근. 90일이 지지선, 제가 90일 넘어서면 추세 전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곧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90일 부근 터치했다 지금 다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달러가 사실 지금 이제 이 정도에서 90일 부근에서 약간 버벅버벅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보시면 유로화 쪽이 좀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거든요. 유로화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가 넥라인인데, 이 넥라인을 지금 아주 시원하게 붕괴시키고 잘 가고 있습니다. 첫날 붕괴시키고 두 번째 날 이게 꼬리로 테스트하고 지금 세 번째 날까지 쭉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유로화가 빠지는 속도로 봐서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 자꾸 저놈이 달러 인덱스 이야기를 하나라는 거를 아직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한 번 더 강조를 해 드리는데, 그 달러 인덱스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주식시장하고 상관관계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자꾸 달러 인덱스를 강조하시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달러 인덱스 월봉이고,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환율 추가해서 볼게요. 우리나라 환율 보시면 똑같습니다. 자, 이게 파란색 선이 달러 인덱스, 빨간색 선이 원달러 환율 보이시죠? 빨간색 선하고 파란색 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큰 방향성이 다르지 않아요. 물론 뭐 부분 조금씩 그 디커플링 될 때가 있지만 큰 방향성은 똑같다고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환율이 튀었던 때 무슨 일이 한국에 있었는지 다 아시죠? 이렇게 튀었을 때 뭐 이런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추세를 전환하네 어쩌네 이런 거를 지금 기를 쓰고 맨날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자, 아무튼 오늘도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그럭저럭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하루 정도 더 확인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시간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1115원대의 어떤 지지력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왜냐면 아래 꼬리 달리고 양봉이고 상승 마감, 이게 상승이니까 이걸 일단 지지력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아무튼 마감할 때 봐야겠죠. 얘가 양봉으로 마감할 수 있는지 봐야 되고, 얘가 만약에 이제 내일도 1115원 여기 어디 부근에서 지지력을 보이면서 단기 저점을 만들어 준다면은 또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래 꼬리 달렸던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내일도 테스트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봐야 되겠고, 아무튼 환율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왔을 때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를 뭐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오늘 밤 미국 뭐 해야 된다? 쌍고점 테스트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 여기 어딘가에서 조그마한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미국은 어쨌든 봐야 된다. 여기 어딘가에서 음봉으로 살짝 상승을 되돌려준다면 이런 식으로 쌍고점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전고점 부근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 저항을 테스트해서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오늘 밤에 아마 테스트를 하겠죠. 결과는 모릅니다. 그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엔 여기 정도로 마치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세요.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